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과의 세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케이스를 보시죠. 우리나라의 심장부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 원장님의 사례를 가지고 세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업 10년 차로 가정을 하고요. 우리 김영수 원장이 벌어들인 수익 금액이 연간 대략 10억 원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10억 원을 벌었을 때 김영수 원장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단 소득공제액은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기 전에요. 먼저 치과의 단순 경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코드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코드 번호가 뭐야? 궁금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시죠? 이 코드 번호라는 것은 마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전국의 모든 업종, 예를 들면 제조, 건설, 도매, 소매, 병원 등등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로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이렇게 코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851211하면 이 치과의 코드 번호가 되겠습니다. 851211이라면 치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 신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전산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통계 자료로 이 851211이라면 모든 자료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뭐 신고 성실도 분석이라든가 통계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코드 번호, 이렇게 코드 번호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경 비율이 나오는데요. 단순경 비율이 뭐야? 궁금하시죠? 단순경 비율 61.7%라는 것은 100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61.7원만큼 경비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원의 수익 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약 61.7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략적으로 세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10억 원으로 가정을 했죠. 여기다가 표준소득률 38.3%를 곱하고요. 38.3%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에서 단순경비율 뺀 것이 38.3%, 이것이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되겠죠. 수익금액에다가 표준소득률을 곱하니까 소득금액이 나오죠. 소득금액이 3억 8,300만 원 벌어들인 것이다,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억 8,300만 원 이 남은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 1,000만 원을 빼니까 과세표준 3억 7,300만 원이 나왔고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종합소득세율, 초과누진세율이죠. 6%에서 38%,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1억 2,334만 원이 나왔죠. 이 산출세액에다가 주민세를 더하니까 총 부담세액이 1억 3,457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을 벌었을 때 1억 3,457만 4천 원을 부담하게 되면 조세 부담률은 약 1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과를 운영하는 모든 원장들은 10억 원을 벌었을 때 13.5%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죠. 통계적으로 이만큼 개략적으로 추계 과세를 한다면 이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실제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빼서 그 과세 표준을 소득 금액을 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실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치과의 세금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치과의 소득률이 38.3%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38.3% 어떻게 나왔다고요? 100%에서 아까 단순경 비율을 뺀 거죠. 단순경 비율을 빼서 이것이
38.3%가 나온 것이죠. 다음 수익 금액이 7억 5천만 원, 2014년도에는 5억 원으로 개정이 됐고요. 7억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우리 세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 중에 두려워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고향 지역 세무사 회장을 여기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국 세무사 전국 지역 회장단 회의를 갔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이거 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원장님들은 본인의 세금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심각하게 토의가 됐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세수 증대가 아주 짭짤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세관청에서는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 이런 정책이 되겠죠. 다음 치과 재료 구입액을 통한 비보험 매출의 누락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업을 지금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병원 전문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 치과 같은 경우에 원재료 수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치과 재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월 달에 수익금액 신고, 확정 신고하고 또 원재료 수불 상황 신고할 때 우리 원장님들 좀 귀찮더라도 회계사무실에 맡겨놨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방임하시지 말고 원장님들께서 꼭 한번 직접 챙겨보시라는 것. 내가 원재료를 기초 재고가 얼마고 또 구입을 얼마를 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거 적당히 신고하게 되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다음에 세무관서에서 신고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 대비 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고 안내문을 내보내면 우리 원장님들 그거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수정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안내문을 읽으시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알아서 수정신고하고 또 세금을 신고 납부하더라는 것이죠. 원장님들이 1월 달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불필요한 세금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치과 기공사의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사와의 거래가 분명히 있었는데 계산서 끊은 것이 없다. 그러면 또 세무 간섭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현금 영수증 실무적으로 가장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작년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제도가 참 무서운 제도라고요. 이게 또 가령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일단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죠. 그러니까 과태료가 50% 과태료. 1억 누락이면 5천만 원의 과태료를 일단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일단 부담을 하셔야 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주민세 등등 하면 이 1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과태료 등으로 부담하시게 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제도죠. 현금 영수증.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30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제도입니다. 다음 거래처로부터 임플란트, 브라켓, 크라운 구입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재료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많은 과세 자료로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과의 경우에는 세율, 비율과 재고 관리가 무척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병원 세무 가이드 저자들은 이를 위해서 세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텍스 데스크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세무사님 다른 원장들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이게 소득률 몇 프로 신고합니까? 이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도 궁금하시죠? 다른 원장님도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통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국의 모든 원장님들의 그 신고 소득률을 대비해서 비교 분석해서 비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비 관리 대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 체어 대수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체어 대수가 뭐 10대 20대인데 이 체어 대수에 비교해서 수익 금액이 저조한다든가 이럴 때 수정신고 안내문을 또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장비 관리 대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 과세관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 지역은 보험과 비보험 진료의 비율이 3대7 내지 4대6 정도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시골 지역은 5대5의 비율로 나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세무조사 시 통상 기공료의 약 10배 정도를 최소 매출액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료는 보철 비용의 10% 정도로 보고 매출 단가, 매입 단가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치과의 세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